삼성가의 딸 이부진, 프로포폴 마약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막 뉴스가 시끄러운데 갑자기 또 하나 더 뜬 게 유시민의 조카가 마약에 걸려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막 그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보니까 이제 확실히 마약 때문에 이제 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 3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꽤 된 사건인데 완전히 이제 이것을 꽁꽁 숨겼던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그 네이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검색을 했었어요.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결국은 지금 유튜브가 더 빠른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막 통제가 돼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은 올해 말고 바로 작년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7월 달에 이제 3년으로 아주 감옥을 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7월에. 근데 이것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제 조카의 엄마가 지금 EBS에 지금 이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분이 이사장 한 시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을 관련되는 우리나라가 지금 EBS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사람을 이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온 이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을 하는 아들을 뒀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 임명이 됐느냐를 딱 찾아봤는데 9월 달에 임명이 됐더라는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그러면은 2개월 차이가 나는데요. 7월 달에 이미 3년 유죄 확정이 났어요. 물론 확정이 났는데 이들은 불복을 했죠. 불복을 해가지고 10월 달 돼가지고 불복을 했으나 그대로 이제 그게 확정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심이라는 사람들이 김어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면서 막 그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막 세세하게 그냥 시시콜콜 찾아내더니 지금 유시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것도 장남이 마약으로 들어간 지가, 그러니까 유죄 확정 판결 난 게 2개월 전에 판결 난 이 사건을 두고 그것들 몰랐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완벽하게 숨겼나요? 아니, 정보화 시대에 장남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그 마약을 할 정도로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전한 사람들의 집안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제 1심에서는 무죄였었거든요. 1심은 언제 했냐면은 2017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때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작년 7월 달에 3년으로 유죄가 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한번 보니까 2014년도에 이미 이 사람이 한번 마약을 했었던 어떤 그런 마약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심에서는 이 사람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까 3년이나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유시춘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노망난 할머니처럼.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법원에서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된 건지를 더 정확하게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전혀 아들은 업무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분별력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EBS 교육 프로그램의 이사장을 맡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처참한 현주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리발 딱 내밀면 끝인가요? 몰랐던 게 무슨 자랑이에요? 왜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런 것도 조사 안 해요?
교육에 관련되는 것을, 책임을 질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분신이에요, 자기 자식은. 그 분신이 마약을 갖다가, 그것도, 확신범으로서, 2번이나 걸쳐서 하고, 근데 엄마는 난 모르네, 아들을 믿네, 이러고 있는데, 말이 되나요? 잡힌 것도 보니까 아주 우편으로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들어오기가 쉬운가 봐요. 근데 이제 경찰이 어쨌든 그거를 입수를 한 겁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뭐 요즘 비누 안에도 넣어가지고 비누 냄새 때문에 마약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도 들어오고 막 완전히 참 방법이 천차만별인가 봐요. 어쨌든 스페인 주소로 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이상한 이름으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스파이를 했대요. 언더커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택배 기사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추적을 딱 해갖고 갔더니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꼼꼼하게 그 마약 전담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이렇게 심각하니까 완전히 무슨 정계 연예계 재계 할 거 없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시시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어쨌든 유시민 조카까지 걸릴 정도니까 진짜 그냥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끔찍하다, 이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걸린 겁니다. 언더커버한 검찰한테.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유시민의 집안이잖아요. 유시민의 힘이 없다면 유시춘이를 누가 알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분별력 없이 아들을 믿네 어쩌네 하고 있는 할머니 얘기를.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검찰, 경찰, 법원, 전부 다 산적한 문제가 엄청나긴 하죠.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이제 문제를 질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김경수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김경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식으로 막 공격을 하더니, 이제는 또 유시민 조카가, 유시민 조카 이름으로 온 것도 아니고, 유시민 조카가 시나리오 작가래요. 그래서 시나리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 이름이 볼인가 하는 그런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우편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또 이제 이렇게 음모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시민의 그 조카라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음모를 꾸민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진짜 웃긴다는 겁니다. 왜? 2014년도에 이 사람이 한 번도 마약을 한 경험이 없으면은 몰라.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약을 이제 덜미가 잡혀가지고 이 머리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무혐의를 또 풀어줬대요. 이유는 뭐냐면은 언제 마약을 흡입했는지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허술하게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도 유시민 조카였고, 유시민은 힘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피해갔는데, 지금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 노빠, 문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정청래가 하는 얘기 보면은, 김경수 아니면 유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밀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정두원도 맨날 헛소리 해대고,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이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이라면 권력인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이사장이라는 어떤 그런, 권력이라면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왜냐면은 조카가 지금 7월 달에 3년 확정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9월 달에 그걸 밀어붙여서 될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안 터질 거라고 꽁꽁 숨겼으나 결국은 이렇게 터지잖아요. 유시민은 왜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고는 전혀 별개인가요? 지나온 시간부터 지금까지 죄가 너무나 많아요. 전부 다 말로만 옳은 거죠. 행동은 완전히 진짜, 시궁창이라니까요.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조카 일인데 왜 유시민한테 그러냐, 이러는 겁니다.
유시민이 없으면 유시춘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이사장이 될 수가 없죠. 누군 줄 알고 유시춘이 이사장이 된단 말인가요? 그때 문재인 캠프에서 열심히 그 실버 팀이 있었대요. 도우는 실버 팀이. 그 실버 팀에서 열심히 도운 어떤 보훈 인사라고 하잖아요. 아니 교육이라는 게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이사장 자리를 준다는 게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완전히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할머니가 분별력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할머니가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그 자리를 그렇게 임명을 하나요? 그것도 7월 달에 이미 유죄 확정이 난 상황에서 그렇게 밀어붙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에 대한 심각한 있잖아요. 이것은 개무시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유시민으로부터. 그리고 유시민은 그때 반기문 조카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반기문 조카가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그대 사기를 치고 다녔다 하는 그런 뉴스가 막 떴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유시민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유엔 총장이 된 것이, 네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받쳐줘서 그렇게, 공적인 자리로 가게 됐는데, 그것을 사적인 어떤 그런 그 이익에다가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익을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니냐. 나 같으면은, 대통령 후보자 이런 거, 창피해서 못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 그렸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유시춘이라는 저 할머니가 누군 줄 알고 EBS의 이사장이 된단 말입니까? 지금 같은 빨빨 해갖고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지금 아들이 2014년도에도 마약 때문에 걸렸고 지금도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을 우리 아들을 믿는다. 공권력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뭔가 업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지금 그쪽 방송 그 심의위원회 사람들도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할 일도 많고 또 너무 좋다 나는. 그러면서 난 못 물러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다니까 이 집 식구들이 보니까요. 아주 철면피야 진짜. 누나고 동생이고 유시민 유시춘. 정말로 우리나라 수준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거 모릅니까? 왜 교육을 그런 할머니가 그런 이사장 자리를 맡게 하나요? 그렇게 그 자리가 허접한 자리인가요? EBS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한심한 결정을 내린단 말인가요? 정말로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파이 해가지고 검찰들이 이 사람 유시민의 조카를 잡아낼 때 그냥 잡아냈겠어요. 유시민이 지금 노무현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름대로 정치에서 파워가 이빨이 세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잡아넣겠어요? 자기들도 진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나중에 이거 사고 터졌을 때 진짜 또 김학의 사건처럼 또 잘못돼가지고 검찰 전체가 완전히, 쪽을 다 팔고, 이런 상황을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지금 완전히 온통 쑥대밭이잖아요. 법원, 검찰, 경찰. 이들이 지금이라도 각각 자기 자리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은 그게 눈에 진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정치하고 결탁해서 어떤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크로스 체킹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도 그 일의 성과가 완전히 무슨 어떤 썩은 돈, 타락한 돈과 결탁되지 않은 정당한 나의 정의감에 의한 결론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AI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왜? 전부 다 낱낱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2세, 3세들은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왔는지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구글에 들어가면 옛날에 뭐 댓글 달아놨던 것, 그런 것들 다 떠요. 이름만 있어도 다 떠. 얼마나 그 2세, 3세들은 궁금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랬는데, 이거 범죄자였네? 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완전히 태극기 모독 부대였네. 아우, 창피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검문 똥파리였네? 이런 거. 다 들통난다니까요? 판사, 검사, 경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속이고 뭐 남을 해코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끝났다. 끝났습니다. 2세, 3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진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저는 유시춘 이분은 물러나야 된다. 이사장 자리 물러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 진짜 이 시대와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행동하는, 정말 그리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EBS 교육방송 이사장 자리에 앉혀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정부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마약 사범의 엄마를 앉혀가지고 우리가 정말 부르르 떨게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시민은 좀 더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이라도 되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가요? 59세 아닌가요? 남아있는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좀. 바이.